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재보입니다. 혹시 금융사의 클라우드 웹이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국내 금융사는 10년 전 대비 20배가 넘는 클라우드 도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금융사들은 이미 80%가 넘는 클라우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국내 금융사가 글로벌 대비 클라우드 전환이 이렇게 늦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금융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완화 정책 등이 진입 장벽을 조금씩 줄여주고 있어 앞으로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금융사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 할까요? 첫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이미 많은 금융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의 IT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AI와 같은 혁신 기술에 대한 민첩성입니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AI를 통한 혁신 금융 기능을 도입하려 하지만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GPU 장비 수급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단 몇 분 만에 이런 AI 워크로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AI 비전문가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쉽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쉽고 빠른 어플리케이션 배포 및 IT 자원 프로비저닝입니다. 이는 IT 운영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며 배포 자동화에 따른 휴먼 에러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고객 데이터를 취합, 분석, 사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는 고객에게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융사는 어떻게 클라우드로의 첫 발걸음을 떼야 할까요? 먼저 현재의 IT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후 이 전략에 따른 인프라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사실 클라우드에 워크로드를 올리는 것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 그리고 규정 준수 관리 그리고 배포 자동화 등도 꼭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비용 관리가 같이 수반되어야 하며 나아가 재복구와 같은 DR 시스템 구축까지 확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스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조가 해당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클라우드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변환과 동시에 조직 구조 및 프로세스에 대한 재정비도 같이 수반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스템만 변하고 마인드셋이 레거시에 머물러 있다면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부서에 따라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팀과 개발팀이죠. 운영팀은 안정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개발팀은 빠르게 실험할 수 있고 그리고 신규 서비스를 다양하게 사용하길 원합니다. 사실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려면 두 가지 모두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충되는 두 팀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AWS 오거니제이션스, AWS 컴피그, AWS 서비스 카탈로그 등의 AWS 보안 서비스들과 통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조직의 권한을 각 부서에 할당하여 부서 간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안 정책, 규정을 중앙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비용 관리 등을
중앙 집중식 대시보드를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개발자는 표준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빠르게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컨트롤 타워를 클라우드 초기에 도입한 하나은행의 랜딩존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홍범선 대리님을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랜딩존 구축 사례를 발표하게 된 IT 시스템부의 홍범선 대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IT 전문가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돼서 사실 마치 시스템 부문을 처음 열고 들어갔을 때 그때처럼 솔직히 너무 떨립니다. 오늘 발표는 오랫동안 같이 일할 동료분들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준비한 얘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가볍게 들어주시고 제가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우선 넘겨주시면 제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업계에선 해당 키워드가 하나의 모토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금융사들은 그런 장점을 가져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 은행업은 특히 본질적으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요. 그런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하는데 대고객 중요 서비스를 바로 런칭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고 길을 냈습니다. 오늘은 실무 현장에서 부딪혔던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나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의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첫 번째, 랜딩존을 구축하지 않고 테스트 워크로드 및 비중요 서비스를 먼저 올려본다. 두 번째, 랜딩존을 구축하고 테스트 워크로드 및 비중요 서비스를 올려서 검증한다. 세 번째, 랜딩존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중요 서비스를 올려서 검증한다. 많은 기업들과 금융사들은 주로 1번이나 2번 접근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하나은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희는 3번, 랜딩존을 선제적으로 제대로 구축하고 중요 서비스를 올려서 검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산업은 타 조직과 달리 시행착오를 여러 번 할 수 없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올리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되었고 초기에 강력한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성공을 좌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1번과 2번 방식으로 시작했던 사례들을 보면 가볍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구축 일정에 쫓기게 되고 설계 인력들도 고객 환경에 맞춰 임기응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중요한 구조나 정책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대고객 중요 서비스의 런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랜딩존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모든 것들을 그 시점에 맞춰 처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저희 사업 수행팀 구조를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AWS 프로서브 팀은 단연간 랜딩존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산업군과 금융권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금융사들이 겪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즉시 응대가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새로운 기술과 용어들을 정리하고 수많은 의사결정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리딩하기 위한 중간자 역할로 전문 인력을 사전 채용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랜딩존 구축 프로젝트의 기본 범위와 산출물에 대한 사전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요. 추가로 당행에 필요한 요건들을 영역별 요건들을 미리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랜딩존 구축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3년 9월 사업 품위를 시작으로 랜딩존 사업 착수 시점과 아이브자 기술 협상 시기를 맞춰서 설계 내 아키텍처에 대한 구현 레벨을 미리 고민할 수 있었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나 시크릿 매니저, 엘라스트 캐시 등 서비스 요건에 맞는 운영 정책들도 논의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해 인프라 표준 정책이나 ISC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랜딩존 아키텍처는 컨트롤 타워 기반의 멀티 어카운트 구조로 내부 정책이 반영된 거버넌스 자동화 정책과 하이브리드 DNS 내용을 기반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추가로 IAC POC 결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자원 배포에 대한 승인 절차가 포함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요. 아이브자 구축부터 운영까지 100% 모든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배포 및 관리를 IAC 기반으로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물들은 항상 쉽게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보안팀과 운영팀 간의 주요 논의사항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공유 드릴 수 있는 영역별 토픽을 한 가지씩 선정하여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및 거버넌스 영역 중 AWS 계정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일부 생소할 수 있지만 시스템부 내에서 정책으로 관리되는 계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OS 계정을 통칭하고 있었습니다. AWS를 구축하면서 계정이라고 표현되는 네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계정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목적도 모호한 이 계정들을 누가 관리하고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자 포털에 대한 접근으로 분류돼서 최소 인원으로 관리된다는 가정하에 운영팀에서 관리를 시작했지만 개발부 모니터링이나 샌드박스 그리고 POC 계정 사용 등에 대한 업무 요건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규제 산업이다 보니 법률적 검토 사항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면 인사 변동 관리나 접속 단말기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요구 사항들이 생기면서 시스템부에서만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데일리로 확인해서 인사 변동 내역을 반영하면서 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부 AD와 연동하여 인사 변동이 자동화 관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 중에 있고요. 그 외 패스워드 관리 정책이나 계정 발급 기준 등을 추가로 논의해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키텍처 영역 중 DMZ 아키텍처에 대한 논의입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구조는 기본적으로 서브 앤 스포크 모델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물리적 회선 연계는 DX,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통한 회선 및 사업자를 다중화하여 구성하였고요. 전선 구간 암호화 요건은 전용선 위에 VPN 터널링을 구현하여 엔드투엔드 통신이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모든 트래픽은 트랜짓 게이트웨이 통한 연계 구조로 모든 컴포넌트 간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을 거쳐서 내부 방화벽을 항상 경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운영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서비스 트래픽 구조가 발생하였습니다. 왼쪽 기준으로 보시면 외부 인터넷 게이트웨이부터 DMZ를 거쳐서 워크로드까지 가는 트래픽이 내부 방화벽을 두 번 거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추가로 DMZ가 내부 방화벽 뒤에 있는 것에 대한 아키텍처 관점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민한 첫 번째 안은 DMZ를 서브넷 레벨로 외부 방화벽 VPC 내에 구성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기존 레거시와 비교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구조였으나 DMZ 영역에 대한 트래픽 제어를 위해 복잡한 ACL을 구현해야 하는 문제와 VPC 로컬 영역에 대한 통신이 모두 열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로부터 들어오는 외부 인입 트래픽은 1차 방화벽을 거쳐서 DMZ VPC를 항상 거치도록 트랜짓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아키텍처 변경이 없으면서 불필요한 2차 방화벽을 두 번 거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DMZ가 내부 방화벽 위에 위치하는 구조가 마련됨에 따라서 저희는 이 안으로 결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워크로드 영역 중 EKS 워크로드 관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레가시 보안 솔루션 동작 방식을 살펴보면 IP 기반 에이전트 방식으로 설치되는 솔루션이 주이기 때문에 대상 서버들은 사전 등록하여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이에 반해 IAC EKS 특성으로 IP가 수시로 변경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솔루션 중 일부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버 접근 통제는 관리 솔루션을 통하여 출발지나 목적지 계정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하고 통합 관리 정책하에 운영이 가능했으나 클라우드에서는 EKS 워크노드에 대한 접근 필요 의무부터 그 용도가 일시적이냐 또는 영구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관리 정책 등 일부 정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방화벽 보안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투레이어 기반의 정책으로 서비스 통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신규 인프라인 파드가 들어오면서 파드 간 통신 제어 및 네트워크 가시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AWS Optimize AMI를 OS 파라미터를 포함 보안 정책을 반영해서 관리 기준 템플릿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통제가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AWS 가드 듀티,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메시, 보안 레이어 강화를 위한 시큐리티 그룹 등 네이티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솔루션 제약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드 기반으로 동작하는 차세대 방화벽 CWPP,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대체 보호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이나 관리 노드 접근, 그리고 계정 스위치 통제 방안 등 추가 보안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랜딩존 구축 이후에도 크게 사실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정책 고도화입니다. 랜딩존 프로젝트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지만 운영하면서 추가된 정책들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CFCT 및 ILC 기능을 활용해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요. 처음 AWS를 도입 및 활용하면서 필요한 클라우드 운영 내규와 SLA에 대한 현행화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축되어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서비스 전체 가시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꾸준히 고도화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규모 최적화 부분입니다. 아이브자가 첫 도입 모델이자 대고객 중요 서비스이다 보니 어느 정도 버퍼를 확보한 구조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카펜터나 구분 코스트를 활용해서 노드와 파드에 대한 리사이징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개발 품질 특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 활용에 대한 방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효율화 부분입니다. 레가시 기반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백업이나 로깅 같은 부분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규모 최적화 작업이 끝나면 이를 기반으로 요금제 및 약정을 적용하여 비용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AWS 특화 인스턴스 타입 적용은 CPU 아키텍처가 다른 점을 좀 감안해서 기존 EC2에 개발되어 있는 샘플들보다는 서버들보다는 AWS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 위주로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 시스템부는 첫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부터 대고객 중요 서비스 런칭까지 이런 수많은 도전 과제들을 해소하고 행내 어떠한 워크로드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은 성공적인 런칭 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POC, MVP, 테스트 등 다양한 업무 요건들을 수용하기 위한 샌드박스 환경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적용 기준 및 가이드를 마련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더욱더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 표지는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연계할 수 있는 이동성 검토를 1분기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재해복구 시스템이나 채널계 업무, 그리고 소산 시스템 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 임직원들의 클라우드 성숙도가 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신기술 내재화 프로그램이나 자체 게임 대회 주최, 그리고 전문 심화 교육 등 역량 강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은 빠르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정했고 그 방향을 따라 하나씩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배운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참 뜻깊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세션은 구축된 랜딩존 기반 위에 최초로 올라온 대고객 중요 서비스 아이브자 구현 사례에 대해서 플랫폼 개발부 석지한 대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 플랫폼 개발부에서 아이브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석지환 대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저에게 기쁜 날입니다. 사실 2년 전 AWS 서밋에 참가했을 때 많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시도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욕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이브자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꼭 프로젝트를 성공한 뒤에 이 자리에서 그 여정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여정을 공유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면 아이브자는 어떻게 클라우드 구축하고 그 여정을 함께 하였는지 한번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자는 하나은행에서 만든 금융 서비스입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금융 서비스입니다. 아이브자를 통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용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저축, 기부, 투자 등 다양한 금융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교 정보 등을 통한 생활금융 서비스로 그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금융거래에서는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브자를 통해서는 이체, 결제, 기부, 투자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내 이름이 새겨진 내 카드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브자는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3년 10개월 만에 누적 회원수 17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중 자녀 회원은 약 55%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용돈을 주고받으며 앱을 통해 소통하고 용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거래를 함께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끼리 그리고 가족끼리 그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아이부자는 서비스가 출시한 지 4년 차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더 빠르게 확장하고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 고민의 출발점은 바로 서비스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부자 서비스의 사용자는 알파 세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디지털 네이티브고 유행에 민감하고 반응이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부자 앱의 사용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스마트폰에는 누구나 하나쯤은 금융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언제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접속을 하시나요? 아이부자 사용자는 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접속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 그리고 학원 가기 전에 아이부자를 접속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였다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상담을 받기 위해 은행 거래 가능한 시간에 앱에 접속하지만 아이부자 사용자는 확실히 일반적인 금융앱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부자의 마케팅 또한 달랐습니다. 사용자가 유행에 민감하고 반응이 빠르다는 점을 착안하여 주로 마케팅 채널은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쇼츠 등을 통한 숏 플랫폼을 통하여 활용하였고 물론 배포 횟수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아이부자 사용자의 특징을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이부자에서는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하여 아이부자 앱을 설명하고 사용법을 설명하고 사용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개발팀에서는 방송 진행 전후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대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이 반응을 보인 특이점은 방송 시간대도 아니었고 그 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오후 9시에 약 30분 동안 회원가입에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특정 바이럴 채널을 통한 순식간에 네트워크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저희 개발팀에서는 사용자의 접속 패턴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비스가 유연해지고 대응이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저희가 찾은 해답은 시스템을 유연하고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아이부자는 2024년 1월달 아이부자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최초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아키텍처 검증을 통한 POC를 진행하였고 기존 은행 시스템에 머물던 아이부자 서비스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4개월 동안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아이부자 서비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이후 총 3차례의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은행에 머물던 아이부자 회원의 정보도 모두 AWS 클라우드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25일 새로워진 아이부자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전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을 유연하고 빠르게 만들겠다. 이 전제를 충족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연해진 인프라를 100% 활용하고 AWS EKS를 통한 오토스케일링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사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원 가능한 인프라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의 민첩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은행의 한 시스템에 머물던 아이부자 서비스를 비즈니스 중심의 MSA 아키텍처로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과 기획, 운영까지 연계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개발 시간을 단축시켰고 마지막으로 아이부자만의 데브옵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빠른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부자만의 데브옵스 체계 속에서 은행의 거버넌스 또한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탄생한 아이부자의 서비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은행 계정기에서 처리되던 은행 고유의 업무들, 계정 처리, 결제, 오픈뱅킹과 같은 업무들은
오픈 API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내에 머물던 아이브자 서비스는 모두 AWS 클라우드로 이전하였습니다. 특히 배포 빈도수가 많은 마케팅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들은 AWS EKS부터 S3 버킷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하여 언제든 사용자가 원할 때 운영 환경에 즉시 배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아이브자만의 데브옵스 체계가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아이브자만의 데브옵스는 그동안 은행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시스템입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운영자, 개발자 등 각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조직과 망분리 환경으로 인하여 개발 환경 속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피그마, 스토리북, 길랩 등 개발 환경을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모든 이해 구성원들이 하나의 화면과 하나의 브랜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이를 통해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빌드 후에는 아마존 ECR을 통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아르고 CD까지 배포하는 과정 속에서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 및 이미지 점검 등 은행의 거버넌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개발 이후 운영이 배포되었을 때 클라우드 와치나 오픈서치 그리고 와스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변경된 부분만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는 운영자에게 바로 알림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아이브자의 데브옵스와 CI/CD 파이프라인 덕분에 아이브자 시스템은 기존 대비 월 최대 배포 횟수가 4배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시스템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연해지고 민첩해진 서비스 환경을 100% 활용하여 새로워진 아이브자에서는 1:1 문의 기능을 신규로 오픈하였습니다. 1:1 문의는 사용자가 아이브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직접 텍스트를 등록하면 저희 아이브자 팀에서 응답을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오픈 이후 2024년 12월부터 총 3개월간 월 평균 1000건 이상의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사용자들이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달랐던 것이죠. 이러한 문의 속에서 저희들은 사용자들의 불편한 점을 도출하였고, 2024년 11월 메인 페이지를 오픈한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서비스를 개편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운영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서비스의 메인 페이지를 개편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아이브자라면 가능했고, 이러한 변경 덕분에 3월 달에는 1:1 문의 건수가 약 58%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아키텍처 구축으로 인해서 아이브자 서비스는 제휴 서비스 또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오늘 학교 서비스를 오픈하여 학교 정보를 등록하면 등록된 학급의 시간표, 급식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만에 아이브자 쿠폰마켓 서비스를 오픈하여 아이브자 앱 내에서 사용자가 기프티콘을 구입하고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이브자를 통해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봉사활동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아이브자 봉사활동 서비스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서비스의 확장이 빨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새로워진 아이브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유연해진 인프라 환경을 100%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가 개발이 빨라지고 운영의 적용이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아이브자 장래희망 사진전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자녀의 사진을 업로드했을 때 직업을 선택하고 20년 뒤 자녀의 모습을 그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불과 지난달에 기획이 시작되었고, POC 아키텍처 구축 및 개발을 통하여 운영 아키텍처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운영 시스템에서 CBT를 진행 중이며 바로 다음 주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이브자를 통해서 20년 뒤의 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은행 내부에 사용 가능한 GPU 자원이 있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정말 아쉽게도 은행 내부에 GPU 자원이 없다면 GPU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하게 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권자를 통해 설득하고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긴 시간을 거쳐서 도입이 결정되어도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찰 공고 및 제약업체 평가 등 장비 도입에 대한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고 저희 개발팀에서는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브자와 같이 사용자가 유행에 민감하고 반응이 빠르다는 점을 착안했을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인다고 했을 때 그 서비스는 이미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워진 아이브자라면 다릅니다. 간단한 기획 아이디어만으로 POC 인프라 구축이 가능합니다. 인프라 도입에 대한 과감한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빠르게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고 운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운영 서비스로 전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POC 인프라는 빠르게 삭제할 수 있고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발팀에서 개발 문화를 애자일하고 민첩하게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시스템이 유연해지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로 인해 조직 문화와 서비스가 유연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 은행에 없었던 아이브자 데브옵스 체계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아이브자만의 독립적인 아키텍처와 데브옵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도입된 툴과 업무들은 현재 은행 조직 구조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플랫폼 개발부와 IT 시스템부는 새롭게 생겨난 업무 단위로 역할을 분리하였습니다. 현재는 부서는 다르지만 저와 앞서 발표했던 홍범선 대리는 매일 연락을 하고 있고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조직은 다르지만 거의 한 팀으로서 아이브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아이브자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새롭게 구축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AWS 금융사 EKS 게임 대회에서는 하나은행은 3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이브자의 퍼블릭 구축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은 롤링 배포와 같은 단일화된 배포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브자에서는 유연해진 시스템을 100% 활용하여 서비스의 요구사항별 다양한 배포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아이브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제와 이체와 같은 코어 서비스들은 영향도가 굉장히 크지만 배포의 빈도수도 높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A/B 테스트가 가능한 구조로 배포 전략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런칭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AWS의 유연해진 인프라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브자는 알파 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청소년, 대학생, 부모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금융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은행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서 많은 1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아이브자의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쌓고 금융 IT 분야에서도 하나은행이 1등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브자의 클라우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